등비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인데요. 자, 등비급수는 뭐냐? 말 그대로 급수가 있으면 이거는 무한대까지의 합인데요. 앞에 등비가 붙어요. 그러면 각 항들이 뭐가 된다? 각 항들이 등비니까 등비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등비 수열이 이루어진 각 항들을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는 걸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자, 수렴은 제가 앞에 얘기한 수렴보다 마지막 값을 예측할 수 있으면 수렴, 모르면 발산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급수는 앞에서 했던 건 똑같아요. 자, 결국 뭐냐면 써있네요. 등비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어떻게 덧셈, 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 글씨인데 좀 흐리네요. 자, 노란색 글씨에 보시면 이렇게 등비 수열이 있고요. 그 등비 수열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처럼 무한번째까지 어떻게 하면 되죠? 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시면 문제에서 자 흐리면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단 여기 n번째까지 합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sn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급수는 요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n번째까지 합에다가 극한을 취한 게 급수라고 했다면 이제 수렴과 발산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옆으로 넘겨볼까요? 자, 옆으로 넘겼을 때 우리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봤더니 자, AN은 뭘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항과 공비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자, 첫 번째 항과 공비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당연히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정리해 줘야겠죠. 첫 번째는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랑 첫 번째 항이 0이 아닌 경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 많이 나올까요?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특히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첫 번째 항이 미지수로 주어져 있으면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고요. 자, 당연히 첫 번째 항이 0이면 모든 A에는 0이 되기 때문에 0을 다 더하면 얼마죠? 0이죠. 그래서 결국 0에 수렴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0이 아니라면 이때는 먼저 SN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정리해 보시면 1-R에 A에 1-R에 N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등비 급수는 결국 뭔가 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sn이 되죠. 자, 그래서 범위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아래 범위가 마슬과 1 살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가 있거나 작을 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r이 마슬과 1 사이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r의 n은 어디로 갈까요? 아래에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게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1-R에 a에 1-R에 n이 되는데 여기에다 똑같이 극한을 취하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요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남는 건 1-R분의 a가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파악하시니 여기서 요것만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등비 수열을 이용한 극한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수렴 조건이 뭐였죠? R이 마셀부터 1 사이도 됐지만 또 뭐 됐어요? 1도 됐었죠. 그렇지만 등비 급수에서의 수렴 조건은 공비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슬부터 1까지인데 1은 된다 안 된다? 1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1을 넣으면 똑같은 자 A에는 뭐가 돼요? 예를 들면 A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죠? 똑같은 게 계속 뭐가 돼요? 더해지죠.
똑같은 게 예를 들면 똑같은 게 A 더하기 쭉 해서 무한이 더하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겠죠. 때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가 1인 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위에 일단 볼게요. 위에 보시면 등비급수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F분합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무한대로 보내는 거고요. 자, 초항이 0인 경우랑 초항 0이 아닌 경우 나오고 중요한 건 수렴할 때 이 조건입니다. 자, 수렴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때 결과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그냥 외우실 거예요. 왜? 겁나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결국은 등비수열과 그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되어 있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차이는 뭐다? R이 있느냐, R이 있지 않느냐.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노란색 글씨만 잠깐 보시면 R이 1이면 뭐가 돼요? 등비수열에서는 수렴하지만 뭐가 돼요? 등비급수에서는 발산합니다. 왜죠?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게 계속 무한히 더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위에 표를 잠깐 보시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죠? 1이 없어요. 또 하나 공통된 조건은 A가 0이 아닐 때 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자, 하나 여담으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면요. 급수라는 건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번째까지 나열해서 맨 끝에 걸 안다면 그게 극한이에요. 급수는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인 무한번째까지 있는 걸 모두 합했는데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스페셜한 일에는 그렇게 많은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수라는 게 나오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각각의 항들이 등비 수열이 아닐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풉니다. 어떤 걸로? 부분 분수로 풉니다. 부분수는 뭐예요? A 곱하기 B분의 1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다가 앞에 계속 붙여준 거 요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면 전 단원에서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등비 수열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등비 급수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S고요. R은 1보다 작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1보다 큰데 등비 수열이다. 그럼 어떡하죠? 못 풀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왜? 그렇게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단호하는데 급수 문제는 딱 두 가지 케이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급수다. 예를 들면 점점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각 항들을 따져봐요. 이게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자, 근데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로 정리되어 있는 식도 있고 안 된 식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세 개만 나열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있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눴어. 두 번째, 세 번째 나눴어. 근데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 그럼 뭐죠? 그게 등비수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양만 보고 예측하기 힘들 때는 실제로 값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